노래의 사건과 법률 정보까지 담았습니다. 노래는 사건을 싣고 시간이죠. 금요일 마지막 시간을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 다재다능한 신유진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노래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곡은 먼데이키즈의 가지마. 네, 오늘도 뭔가 의미심장한 노래가. 네, 오늘 사건은 주유 중 출발한 차에 다친 알바생. 네, 저도 이 기사 읽었는데 대략 읽었습니다만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떤 상황인가요? 네, 주유소 아르바이트 중인 대학생이 네. 지난 14일 밤에 주유건을 꽂고 카드를 결제한 후에 네. 운전자에게 주유 중이니 기다려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운전자는 카드를 받고 주유가 끝난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차를 출발시킨 거예요. 안내를 했는데 네. 운전자는 끝난 줄 알고 그냥 출발했다고 운전자가 이제 운전자의 진술은 그런데 네. 알바생은 기다려달라고 말을 했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기다려달라는 말을 들었으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을 텐데 그렇죠. 출발을 하면서 네. 보니까 알바생이 그 주유건을 잡고 있다가 붕 공중에 뜹니다. 그래서 그 기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아, 기둥에 부딪힌 거예요? 네. 그 사고 직후에 운전자가 놀라서 바로 네. 내려가지고 네, 그렇겠죠. 예, 이제 알바생한테 와서 어떠냐라고 물어봤는데 운전자의 말로는 알바생이 괜찮다라고 말을 해서 네. 인적사항을 주고 자리를 떠났다고 해요. 네. 그런데 또 이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괜찮다고 말한 기억이 없다라고 또 말을 하고 있어요. 아, 계속 진술이 엇갈리네요. 네. 그런데 이제 사고 발생 15분 직후부터 네. 그 아르바이트생한테 후유증이 오기 시작해요. 아. 그래서 자꾸 뭔가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뭐 기억이 안 나니까 네. 이 당시에 주유소 사장님과 전화를 하는데 한 3번 정도 전화를 해요. 그런데 사장님 아까 무슨 일 있었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게 쇼를 한다고 연기를 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장님도 너무 걱정돼서 너 왜 그래? 너 괜찮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사장님이 이제 마침 매장 가게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서 오는 중이었나 봐요. 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라.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내가 2, 3분 후면 도착한다라고 해서 사장님 도착을 했는데 이 이제 알바생이 이 당시에 응급실에 가서 CT 촬영을 했지만 네. 운전자가 연락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주유소에서 배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20%의 잘못밖에 없다. 80% 잘못은 주유소에서 배상을 받아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운전자 연락처 주고받았으니까 연락처는 알고 해서 네. 연락을 했더니 나는 20%밖에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려지자 이제 18일에 다시 이 아르바이트생이 글을 남겨서 현재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해줘서 방금 입원했다라는 상황을 또 다시 전했습니다. 그럼 일단 결과만 먼저 본다면 네. 지금 처음에는 80%는 주유소에 자기는 20%. 근데 이분이 무슨 변호사인지 뭔지 직업은 알 수 없으나 이건 그냥 얘기한 건가요? 아니면은 어디선가 변호사한테 나름 또 얘기를 듣고 한 걸까요? 어떤 상황으로 보십니까? 이분이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얘기를 한 상황이군요. 네, 자신의 잘못이 있다고 해도 이거는 자기는 분명히 주유가 끝난 줄 알고 출발했고 그리고 이 아르바이트생이 어떻게 다쳤는지에 대해서 그 상황을 보기 전에 이렇게 일단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그 CCTV를 영상을 실제로 보면은 자신이 주유 중에 출발했다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로 아르바이트생이 넘어져서 뛰어갔다라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차 안에 있어서 정확하게는 몰랐을 수는 있겠죠. 그 각도가 보이는 각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아르바이트생이 더욱 이제 조금 공분을 일으키게 됐던 부분은 이 아르바이트생 어머니께서 연락을 드리면서 이
영상을 보냈대요. 그런데 영상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이 영상을 보내지 마라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건 좀 말이 안 되네. 예,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공분을 한 거죠. 아니 어떻게 사고가 났으면은 당연히 보험 처리를 해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저도 이제 차 주유하면 주유 중입니다. 아직 출발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항상 듣거든요. 네. 그런데 주유가 끝나지 않았다고 분명히 고지를 했고 물론 진술은 엇갈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출발시키는 상황이라면 네. 뭐 100% 차주 잘못입니까? 100% 차주 잘못입니다. 100%. 네. 그렇죠. 기다려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 주시 태만을 한 거죠. 출발할 때 반드시 이 지금 상황이 지금 주유 중이었잖아요. 주유 중에 내가 지금 차를 출발시켜도 되는 상황인지 네. 그리고 무엇보다 주유 중에는 시동을 켜둘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꺼야죠. 네. 근데 이제 시동을 켰다면 사실은 아니 이 차가 왜 갑자기 시동을 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실 그 차가 시동을 끈 상태로 주유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주유 중에는 절대적으로 시동을 끄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네. 소방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반드시 주유 중에는 시동을 꺼라. 그런데 네. 이 알바생이 카드를 돌려줬고 만약에 이 차주가 그 고지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네. 각각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를 돌려주니까 끝났나 보다 하고서는 갈 수도 있잖아요. 네. 차주가.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 좀 달라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는 네. 주유 의무가 있어요. 출발할 때 네. 자신에게 출발할 수 있는 상황인지 네. 혹시 주유소라는 공간은 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이 옆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충분히 주위를 살펴서 출발해야 되는 주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무런 얘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알바생이 그 차 주유구에서 주유건을 들고 있는데 네. 그거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했다면 운전자의 과실입니다. 네. 그렇죠. 그 뭐 주유건하고 그 알바생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 살펴봤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지를 받던 안 받았던 간에 무조건 살피고 갔어야 그렇죠. 된다. 무조건 살피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주유기 방향이 네. 운전자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백미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러네요. 상황이었어요. 이게 네네. 뭐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알바생이 바로 옆에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봐도 알바생이 옆에 서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그렇죠. 상황이었어요. 네, 네. 그러면 처음에 그 20, 80 주장은 그냥 한 거예요? 이 주장은 아무래도 어디서 뭐 근거한 게 아니라 근거라기보다는 뭐 산재보험 적용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주유소가 사업장이니까 사업장에서 다쳤을 경우에는 산재를 처리되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운전자가 배상을 안 해준다고 버티면 이 아르바이트 학생은 산재보험 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 사고의 원인자인 이 운전자에게 다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전자의 책임 자체가 뭐 자신의 말이든 아니면은 산재를 처리받는다고 해도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어쨌든 그 차주가 문제였으니까 나중에 구상권을 이제 당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결국은 다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경우는 네. 이제 자동차 외에 뭐 접촉사고 나거나 뭐 네. 그랬을 때 실제 접촉하지 않더라도 뭐 이렇게 넘어지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뭐 오토바이 지나가 넘어지고 뭐 이런 경우. 그래서 이제 살피고 지금 이것처럼 그 알바생을 살피고 연락처 주고받고 했으면 네. 그거는 뺑소니는 아닌 건가요? 어떤가요? 이게 뺑소니의 지금 사고 규정이 발생 시 뭔가요? 조치가 네.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54조에 있는데 네. 일단은 이 다급하게 내렸어요. 차량에서 내리고 일단 내리고. 내리고 이 상황이 제가 영상을 보니까 이거를 뺑소니로 보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이 지금 아르바이트생도 사고 발생 직후에는 자신이 어떤 뭐 이상 증세라든지 아픈지를 후유증인지 그런 걸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15분 그 충돌이 있은 후 15분 후부터 계속 자신이 기억이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 즉시에는 본인도 자신의 몸이 어디가 이상한지 잘 못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운전자가 이 사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했다면은 바로 그래도 병원에 데리고 갔을 건데 이 운전자가 아마 그 당시에 알바생이 좀 넘어져 있는 정도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그 심각성을 몰랐구나. 네, 심각성을 전혀 모른 것 같아요. 알바생이 이렇게 그 영상을 보면 굉장히 심각하게 부딪히고 나서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는데 운전자가 딱 내렸을 때는 알바생이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넘어졌구나 정도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큼 다치지 않으면 그렇게 풀썩 주저앉아 있지도 않는데 사실. 그래서 병원에 데려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영상을 보면은 뺑소니로 보기는 어렵겠구나. 그런데 다른 상황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명함, 연락처만 주고 가는 경우에 뺑소니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도저히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네. 명함과 연락처를 주고 간다면 이건 뺑소니가 맞죠. 그런 경우가 설마 있어요? 이들도? 그러니까요. 그런 사고는 다양한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의 심각성을 몰라서 이 뺑소니라는 거는 고의범이거든요. 네. 고의로 내버려두고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연락처를 안 주거나 고의로 이 상황 자체는 전부 다 인식하고 있는데 본인이 회피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지, 여기서 도망가야지라는 고의라기보다는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인식이 부족했다고 할지라도 그 후에 처리가 너무 미숙하고 너무 좀 상식적으로 그리고 도의적으로 좀 어긋나는 게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 4708번님도 문자 주셨는데 주유 중 시동을 끄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기본적인 것이고요. 이 사건은 운전자가 적반하장으로 행동했네요. 이렇게 같이 분노하는 문자를 주셨는데 지금 그럼 주유소 사장님은 아무런 책임은 없는 거죠? 지금 그 차주와 알바생 간에 어쨌든 문제이고 사건인 거죠. 네, 그렇죠. 거죠. 이 주유소에서 특별히 산재를 적용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하지 않는 것은 여기 바로 또 직후에 바로 또 이제 이 사고의 원인 책임을 준 그 운전자가 보험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운전자가 보험 처리를 안 해준다고 치료를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치료를 받고요. 본인은 이 상황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피해자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해서 치료를 못 받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치료를 다 받으면 됩니다. 받고. 근데 알바생 경우 이렇게 돈이 없거나 특히 이런 경우 좀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했는데 혹시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해서 아파도 병원 안 가고 참는 친구들도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좀 어린 친구들은. 근데 요즘에는 교통사고라는 것에 대해서는 내 병원에 가서도 이제 그렇고 교통사고라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게 기본적인 장치는 다 돼 있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보험 처리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건 아닌데 다만 그거를 안 해줄 경우 늦어질 경우에 내가 그러면 내 돈을 일단 내야 되는 거냐라는 그런 불안함, 불편함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경찰에 CCTV까지 있었기 때문에 교통사고 신고, 처리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게 이제 중과실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일단은 신고를 하면은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사고가 났고 당신의 과실이 있고 이거를 피해자가 맞다라고 해주면은 보험회사에서도 처리 안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그러면 어쩔 수 없겠네요.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할게요.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신고해 단순하게. 근데 저를 피해자로 처리해 주세요라고 할 필요가 없고요. 피해자를 처리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무슨 소리야? 80%는 주유소에서 받아. 그럼 알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그럼 깔끔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질문이 왔어요. 4061번님은 그럼 시동이 채 안 꺼졌는데 주유한 알바생은 그러니까 고지의 책임이 없나요? 이런 질문이 왔는데 어때요? 시동이 채 안 꺼졌는데 시동 걸린 상태에서 주유를 했다는 건가요? 어떤 질문의 의지를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시동을 안 끄고 그냥 파킹에 놓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그게 케이스가 다른데. 소방법상의 그게 위법사항입니다. 그래서 위법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유소에서 오히려 주유 중 시동 꺼주세요라는 써있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크게 글씨체 글씨 그 크기까지 해가지고 써붙여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동을 끄는 것에 대해서는 주유소에서 안내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